일단 북한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문제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특별보고관님께서 페루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에게 그 강제 실종을 실행하면서 이제 공포라던가 그 주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많은 강제 실종 피해자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많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그 평생 수감되셔서 강제 노동을 당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에 대한 강제 실종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전시인 압북자 같은 경우에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잡혀가셔서 이제 돌아오시지 못하고 계시고, 전원 압북자 같은 경우에도 516명 정도가 북한에 구금되셔서 아직 돌아오시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국군포로 같은 경우에도 북한 안에서 이제 강제 실종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알려져 계시는데, 한 1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속 북한 안에 구금되셔서 강제 노동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계속적으로 세대에 걸쳐서 특히 광산 지역에서 많이 그 피해를 입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뤄주시면서 이제 그런 그 강제 실종 피해자들이 북한 안에서 그 공급망이라던가 그 사회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착취나 강제 노동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산된 물자들이 어떻게 수출에 이용되고, 그렇게 해서 수출에 이용해서 벌어들인 돈들이 또 다시 그 북한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인권 침해로 북한의 경제가 지탱되는 그런 그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북한 안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아직 많이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교육이나 승진 기회가 많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여전히 부담하면서 가정의 경제까지 책임을 지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중차별을 겪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주시면서 이제 그러한 여성의 인권을 조금 대변해 줄 수 있는 여성 관련된 인권 단체라던가 그런 시민사회가 부재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도 좋겠지만 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 협약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의무 사항들에 맞추어서,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 규범에 맞추어서 정부가 지키지 않는,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그 피해를 직접 입고 북한에서 이탈하신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분들이 정말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이런 자료 수집이나 그거에 기반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국제 법률상이나 기준상으로 피해자들이 갖는 권리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어려움들이 극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한민국과 그 북한 강제 실종 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대한민국과 관련된 피해자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책임 규명 방안을 마련하고 이제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좀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전시 전원 압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피해자분들도 나이가 많이 드셨고,
피해자 가족분들도 나이가 많이 드신 상황이라서 좀 빠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피해자 생사 확인이라던가 북한에 계시는 피해자 생사 확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생존자와 유해기관 그리고 뭐 가족 간에 소통하는 방법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떻게 뭐 가해자를 알아내서 진실 규명을 하고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억 사업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제3국에 나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 문제를 관련해서 조금 많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상으로 그렇게 떠들고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대한민국의 그 국민이신데 그분들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도 그 난민 기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국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난민으로 인정이 되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유엔이나 관련 기구들과 활동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제 실종 문제를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어요. 그 북송 사업이라고 해서 1959년부터 84년까지 일본에서 살던 제1교포 9만 명 정도가 북한으로 강제 이주 당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북한에 가셔서 그 강제 실종 피해를 당하셔서 이제 뭐 가족이 다 사라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분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유엔 강제 실종 실무 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고 총 저희가 작년까지 107개 정도의 개별 진정서를 그 유엔 강제 실종 실무 그룹에 제출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UPR이라고 하죠. 그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같은 방안을 통해서도 이 강제 실종 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여성 인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북한이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을 가입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의무사항으로서 리뷰를 받고 또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럴 때마다 연구를 해서 그 실제로 북한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랑 그 북한 안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도 많이 협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